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 뭐 이런 거보다는 호의, 호감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묘지에 물이 들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묘지에 물이 들면은 조상님의 뼈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손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는다 그래서 이게 묘자리는 이게 뽀송뽀송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논 한가운데 뭐가 이렇게 봉분이 있군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묘지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묘 근처에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전애들은 그 묘를 이 논 한가운데 쓰다니.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을 어떻게 정비를 해도 이 속에서 이게 물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렇게 여겼는데 아마 그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또 이 티베트, 이 몽골 이제 이런 쪽에서는 특히 티베트에서는 조상의 묘를 뭔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파묻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천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부모의 시신을 그렇게 함부로 건천에 내버리다니 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의아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은 시신이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썩지 않으면 태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고산지대니까 이게 목초만 자라지 나무가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타도록 나무를 사오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네들은 이 시신을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를 했는가 본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착취해야 되지 않느냐. 뭐 대진이 소지 다 이제 이 남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한 평생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은 이 신체가 썩기 전에 새들이 먹고 살도록 보시를 해라. 그게 복을 짓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가 복을 짓게끔 조장, 이제 새들이 쪼아먹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성행에 따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일리가 있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이 수긍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견 이렇게 얼핏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허다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나름의 기준이나 상식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든 다 그러할 만한 조건, 여건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생겨나지 그런 조건과 무관하게 중불나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한 세상 살려면은 상식이나 도리나 기준 이런 뭔가 질서가 필요하지요.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 불편을 적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이게 가변적이지 너무 이게 철칙으로 우리가 고수를 하려고 하거나 아주 정해진 걸로 이게 고집하면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상담에서 어떤 그 모녀가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게 되었느냐 했더니 이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직장인을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타니까 엄마가 자, 나는 너를 지금까지 이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니까 네가 월급을 타니까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딸은 이게 1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뭐 꼭 굳이 그래야 되느냐.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부모님 집에서 그냥 있고 싶다는데 이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딸은 아니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지가 돈 벌어서 뭐 모으든 쓰든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신세 지던 거를 그냥 이어서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는데 부모는 자 다른 나라도 봐라. 대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니까 네가 나가서 살든지 있으려면은 일부 경비를 내라. 그 말도 또 그렇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첨예하게 싸우는데 제가 이제 이 엄마에게 했던 얘기가 당신은 그런 게 상식이라고 여기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딸이 이렇게 펄펄 뛰니까 이거를 고수하기보다 딸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엄마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딸에게는 야 엄마가 돈이 넉넉하면 너에게 그걸 주문하겠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은 너무 과하면은 50만 원 정도라도 좀 드려야 엄마도 허리가 피일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3자인 제가 들어차서 이렇게 조율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합당하다. 상대는 틀렸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비단 이 모녀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이 젊은이는 결혼을 할 때 이 남자 집에 돈을 얼마를 이렇게 딱 보내면 거기에서 또 절반을 떼어서 이렇게 이쪽에 보낸대요. 근데 이쪽에서 받기만 하고 돈을 떼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지역은 받은 만큼 이쪽도 주는 게 이제 상례가 돼 있는데 왜 절반만 주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상식이라고 이게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분하고 이 서울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쪽도 이게 또 이 뭔가 풍습이 달라서 그런지 캔슬에 뻑뻑하게 이제 갈등을 낳기도 하더라고요.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50만 원씩 드리니까 친정에도 50만 원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야 니들 친정은 살 만큼 사는데 굳이 50만 원을 드려야 되냐. 우리 부모는 조금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친정은 조금 유보를 하자 해도 이 부인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난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또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집집마다 약간 이게 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젓가락을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왜 저쪽에 먼저 놨느냐. 또 절하는 순서가 왜 그러냐. 뭐 이런 걸 갖고 서로 다 이렇게 으르렁 하다가 이 기분들이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게 좋지. 뭔가를 고수를 하게 되니까 고수한 만큼 거기에서 이제 마찰이 빚어지고 갈등이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먹고 살만 하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절도 있게 뭔가 이렇게 형식을 또 다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형식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조율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옛날에 이제 황희정 스님이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 양반에게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서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맞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맞다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다 맞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냐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그거를 조망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또 자기 어떤 각도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365도 전체적으로 다 조망을 하지 못하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보이지만 이쪽 뒤가 안 보이듯이 어느 부분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야기는 나는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완벽하다, 맞다 이렇게 고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도 상대방이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만 네가 굳이 원하니까 좋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따라가 주는 게 이게 성숙한 태도고 잘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한 바를 너무 고수하거나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 속에 묻어나는 그 사람의 상이거든요. 즉 자기 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준, 내 상식을 너무 고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기분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심지어 아이들도 지는 잘 몰라도 지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지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대차게 이렇게 거역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옳고 그름으로써 상대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나를 좋아하게 해서 내가 하는 말을 양보하거나 따라주도록 하는 게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